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전국 시도단체장 공약 이행 5년 연속 A등급을 수상하는 등 44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홍성군 발전을 시키고 계십니다. 2020년도 경자년에도 더욱더 힘내시라는 의미로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님 앉으시죠. 네. 네. 네, 야동 어르신들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됐는데 그 오래전에 뵀을 때나 뭐 조금도 안 늙으셨네. 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금년이 쥐띠인데 쥐가 굉장히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쥐는 우선은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은 쥐한테 본받아야 돼요. 부지런히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 쥐들이 잘 못 해놔요. 곡간이 빌 새가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본받아 올해는 좀 아주 풍성한 한 해 되시고 건강하시고 아주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새벽에 홍성의 주산이 월산이에요. 백월산. 뻗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냥 뻗으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올라가서 아마 그날 홍성 의원님들이 한 1000명은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다 오시고 가서 우선은 국가의 안위와 우리 홍성 군민들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고천 대제를 우선 지냈어요. 그리고 금년이 이제 김자인 장군 총살이 대첩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라 그 선포식도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뭔가 조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쥐들이 전부 잘 싼다고 그러잖아요. 잘 싼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에 그 자녀들 금년에 아기 나오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기 좀 하나씩 좀 전하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 말을. 돌아가시기만 하지 젊은 사람들이 이시야 온 이게 앞으로 희망이 있는데 동네 하면 전부 모여있는다는 말이 계시지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한 문제가 그거예요. 아기 안 낳는 거. 그래서 군에서는 심지어는 5째 아기를 낳으면 3천만 원 준다고까지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첫 번 나오면 200만 원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네, 돈 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편케 지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아기 보면 제일 반갑더라고요. 금년에 하여튼 기왕이면은 쥐띠해에 아기 낳도록 권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군정 홍보 영상 보셨죠? 네. 그건 왜냐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으러 왔지 제가 그거를 전부 설명하자면 한나절로 해야 돼요. 그럼 제 얘기만 하다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얘기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틀어드리고 그걸로 이제 국내에서 한 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 제가 설명인 이런 걸 않겠습니다. 않고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걸 위주로 오늘은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실적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주민들이 잘 군정에 호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지 행정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실예로 보면은 지금 우리 이기로 위원장님이 오셨지만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면 직원들이 국도 군정 시책을 동네 와서 전부 여러분들한테 설명으로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호응을 해주면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건데 연말에 하는 게 계속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 돕는 뭐 이웃돕기 성금 모으기라든지 뭐 적십자 회비 모으기나 이런 걸 하는데 딴 구는 지금 아직 멀었어요. 그게 하는 게. 근데 우리는 다 끝냈어요 벌써.
이웃독일 성공에서 125%도 있고 적십자협의 돈의 1위로 끝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그래도 돕고 살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보답해서 제가 우리 850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으실까. 여기에 모든 공정은 거기에 핵심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도에서 여러 가지 앙케이트 조사한 것이 신문이 난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15개 시군 전부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거기 통계 숫자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64%가 행복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돈의 1위입니다.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참 굉장히 고맙구나는 생각을 들었고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시책이 금방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건 없거든요.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에 들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아닐까. 이래서 이런 것들을 더 좀 강화해가지고 나이가 잡수면 잡수는 대로 그 연세 또래에서 그래도 즐겁게 일할 때 말고 놀 때는 좀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 저 좀 힘써서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금년이 아까도 했지만 청산리 대첩 이제 성전은 100주년이에요. 작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이라 이제 한용운 선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고 그 정신을 본받자 했었는데 금년은 이제 김자진 장군을 좀 본받아서 우리가 좀 우리 항일의 성지로다가 좀 이 김자진 장군 생가지를 좀 갖고 보자. 이런 것을 금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도의 지원도 받고 해서 우리가 의병도 또 전국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그분들은 이름도 없는 거죠. 의병들은. 그렇지만은 우리 의사총회 가면은 그분들이 잠들어 계세요. 홍성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하는 제향을 매년 지내지만은 금년도 의병의 날은 전국의 의병 도시가 33군데예요. 그래서 33군데가 올해는 6월에 홍성에 모여서 의병의 넋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본받자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의병도 김자진 장군도 참 항일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김자진 장군 생가지를 더 좀 성역화하면서 항일운동의 아주 성기로 한번 갖고 보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따 여러분들 듣는 걸로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하고 우리 이기로 위원장님이 하시는 면정 여러분들 지금처럼 금년도에도 잘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 드리고 우선 그 들어올 때 들어오자마자 막 그냥 꽃다발을 우리 김정혜 부녀회장님이 주셨는데 꽃다발도 주시고 정정만 이장님 또 김정혜 노인회장님 또 우리 김정선 새마을지구단님을 비롯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아주 박수로 이렇게 환영의 말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이 뽑으신 의원님들이 지금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정초기 때문에 이분들 새해 덕담 한 말씩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정화 부의장님. 우리
우리 존경하는 야동마을 어르신들 어머님들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지난 연말에 총회 때 이렇게 찾아뵀었었는데 이제 해가 바뀌고 경자년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우리 야동마을 어르신들 어머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금년 한 해 마을이 화합되고 발전하는 행복한 마을이 되시길 기원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하면에 여러 마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김석환 군수님이 야동마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야동마을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연도 순방을 오셨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아까 영상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군정을 정말 잘 살피시고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들으셔가지고 우리 부문이 명품 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아까 44개 분야에서 전국에서 우수한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야동마을 어르신들 말씀을 듣고 건의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오셨는데 우리 군수님 상 많이 받으셨는데 축하한다는 뜻과 또 오늘 건의사항을 잘 들어달라는 뜻에서 우리 군수님과 또 군의 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면 건강에 좋시대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따뜻하게 순방을 준비를 잘 해주셔서 우리 군수님과 군 이제 의원님들 또 군청 공무원들 또 우리 언론인들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우리 정정만 이장님, 김정희 노인회장님, 또 김정선 새마을 지도자님, 또 김경애 분회장님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 이렇게 순방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올 한 해도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도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규 의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군청이 두 번째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밥값이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만만치 않게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자년 들어서 벌써 열흘이나 세월이 빨리 흘렀네요. 네,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계획들이 아주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은 그들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는데 가족과 함께 아주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 지금 장국이고요. 은하가 처갓집인 군의원 윤용관입니다. 야동부와 어르신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초심을 절제 잃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김석환 군수님께서 야동부락을 친히 방문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선출직으로서는 가장 힘들다는 선망의 대상을 할 수 있는 삼선 군수님이십니다. 충청도를 넘어서 전국에서도 그 역량을 인정받으셔갖고 각종 상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것도 우리가 문제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 분야, 또 농민들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민수당관계의 농업정책 분야, 또 보건복지 분야 등은 전국에서 5년 연속 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상황에서 정말 군수님한테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야동 어르신들 찾으신 것은 그동안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관심을 갖고 해드렸지만은 그래도
야동부락 어르신들께서는 좀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았었느냐 라는 상을 직접 챙기시러 민생 탐방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 만큼 격이 없는 대화가 이루어져갖고 그런 사항들이 우리 야동마을의 발전은 물론이고 은하면면의 행복이라든가 홍성군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으신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희망 홍성군을 힘차게 배합시키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의 야동부락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함께하신 야동 어르신들 경자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의원 장재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정희 그 노인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우리 기자님들 또 집행부에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아주 힘차게 희망찬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은안면에서 25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야동마을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스크린으로 미리 보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이 자리를 마련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정정만 이장님 또 김경의 분여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는 우리가 은하에서 또 야동 마을에서 일어나는 현안 사항을 우리 군수님 또 지역구 의원님들 또 집행부 과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애로사항을 잘 말씀드리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의원으로서 저도 홍성군 의원님과 함께 그 야동마을 또 은안면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시고 또 은하 출신으로서 이렇게 의원 활동 할 수 있게 해주신 어르신들 다시 한번 가슴 깊게 새기고 의회 활동 더 열심히 한다는 걸 약속을 드리고 또 다가오는 구정도 있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때는 항상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납니다. 하여튼 지속되는 우리 농사일에 지쳤는데 새해에도 우리 마을을 뿐 아니고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풍년 농사도 하여튼 기원 드리고 또 마을의 화합과 은하면 발전도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인사를 너무 늦게 드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은미 의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까 딱 들어왔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하게도 저를 기억할까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작년에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지? 라는 생각에 그랬더니 왜 이렇게 기억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왔을 때 저를 기억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 2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이름은 사실은 기억을 못 하셨는데 2번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찍어달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총기가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 그때 오고서는 제가 찾아뵙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과 함께 지금이라도 인사드리는 거는 섬세하게 세심하게 더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음은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요. 또한 오늘 그러니까 은하면에 와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이 야동마을에 왔지만 이 야동마을에서
저희들이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은 우리 김석강 군수님께서 또한 저희 도의원님과 저희 군의원들이 세심하게 챙길 거니만큼 그 부분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 또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만큼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께 사랑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뒤에 우리 같이 의정 활동을 이상근 의원님 와 계신데 사장님께 덕담도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결례인 줄 알지만은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야동마을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마을 발전을 위한 자리인데 마을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그 노심초사하시는 분은 아마 이장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정정만 이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야동마을 올 한 해도 우리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 발전은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 여러분들이 서로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화합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화합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행복한 마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신문이나 이제 방송으로 보도를 하고 기자님들이 와 계세요. 기자님들 소개해드리면 큰 박수 좀 쳐주세요. 건강일보의 김석진 기자님, 또 서울 복지신문의 장대근 기자님, 그리고 네포뉴스의 우리 허성주 기자님 오셨는데요. 아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분들께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 저절로 해버리면 제가 떼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왔어요. 와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꼼꼼히 살펴서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많으니까 이제 전문적으로는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해서 무엇이 제일 급한가, 무엇을 좀 늦게 해도 괜찮겠는가, 뭐 이런 걸 뭐 사업비는 얼마나 들 건가 이런 걸 이제 전부 판단하게 되기 위해서 왔는데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우리 이제 이기로 위원장님 금면역에 안 오셨었죠? 처음 왔지? 옛날 오죠. 옛날 오죠? 네. 근데 이렇게 모여놓고 처음일까요? 덕담 좀 한 말씀 하셔야 되나? 작년 총회 때 뵈고 또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여기 야동이 어떻게 젊은 사람한테는 좀 야한 동네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야자가 불무야자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불무골이라고 하시죠. 이게 불무골이 생긴 지가 약 110년 됐습니다. 110년 됐는데 그동안 110년 동안에 군수님이 공식적으로 처음 여기 오시는 거예요.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이렇게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올해 해 바뀌었는데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올해도 정정만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보물골 어르신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처음 오셨으니까 군수님이 큰 선물을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큰 박수 다시 한번 환영해 봤습니다. 수험자라도 여기서 말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작은 거는 저희가 하고 큰 거는 군에서 관철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GT에 맞이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는 굉장히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그 돼지열병 때문에 소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소독들 잘해주시고 대처를 잘해서 그것이 번지지 않고 홍성에는 아직 돼지열병이 안 왔거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태풍도 2번이나 지나갔잖아요.
근데 하늘이 도와가지고 홍성에 오면 태풍이 전부 시그러져요. 큰 피해 없이 지내고서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본 거 그냥 딴 해보다 더 좋은 실적들을 옮겼다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은하면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직원들이 분담마을에 가서는 마을 주민이 돼야 된다. 옛날 새만사번 때 같은 동네가 살았잖아요. 분담 직원은 누구네가 젓가락이 몇 개냐까지 안다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자꾸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분담 마을이 있어도 지금 교통이 이제 발달하니까 차 갖고도 휙 지나가 버리면 끝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쁘다고 전화하면 끝이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은 어렵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네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좀 하는 날을 가져달라는 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가면 이제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도 계시고 또 이제 뭐 소년 가장도 있을 테고 또 조금 더 나가서는 이제 뭐 다문화 가족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좀 더 돌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뭐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예? 안 나오시면 괜찮으신 데가 없나 이런 거 확인도 하는 것처럼 직원들이 난 퇴관에 와서 그런 분들이 눈이 안 뵈면은 최소한도 그분들 댁을 차려서 참 방은 따뜻한가 아프진 않으신가 또 그분들도 다 자손이 있지만 외지 나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손을 대신해서 우리 직원들이 참 친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 형제처럼 대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고 마음이 통해야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이야기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탁을 하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자식처럼 친손자처럼 직원들 오면은 따뜻이 맞이해 주시면은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에 이제 내포 신도시가 생기면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혁신도시 지정하는 것을 도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부 우리 군민들 뭐 100만 서명 운동을 각 군마다 해가지고 100만 명 서명을 해서 중앙부처에 갖다 주고 그랬더니 이제 균형발전특별법 이제 개정안이 산자위에서 소위원회에서 통과한 단계로 있지 국회에서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그거를 촉구해서 반드시 돼야 된다. 왜 돼야 되느냐 하는 거는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 충남도하고 대전만 빼놓고는 전부가 벌써 15년 전에 다 됐어요. 그런데 충남도와 대전 왜 빼놨느냐? 세종시가 있다. 세종시가 앞으로 행정 수도가 될 텐데 충남과 대전은 안 해줘도 그거는 그냥 발전을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세종시가 별도 자체인데 똑 떨어지고 나가니까 우리는 손해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해달라. 저 쉽게 생각했어요. 해줄 줄 알았더니 가서 이야기할 때는 뭐 당론으로 전부 할 테니 걱정 마라. 오면은 표구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을 하게 된 거고 서명을 해서 이제 중앙 정치권을 압박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검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반드시 해서 중앙에 있는 기관 10개 이상이 내포 신도시로 와야 된다. 오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데 그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은 중앙기관 10개 이상 오는데 그 일자리 정원의 30%를 지역 대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써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 손자들이 여기에서 학교 졸업하면은 그냥 외지 서울로가 아니라 여기에서 직장 잡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힘을 다해서 그걸 좀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는 이제 도청이 왔기 때문에 시승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승격 요건에는 한 개 읍이 5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봐가지고 인구 늘려서 시대기는 틀렸다. 언제가 될지, 언젠가는 될 텐지만은 현재 상태로 가지고 요원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도청 소재지 부는 시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보조항을 하나 넣자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도청 소재지 전부 시였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 충남과 전남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새 국회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충남 홍성의 발전, 충남 발전을 좀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명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부 응원을 좀 해주시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금년 설날에는 설날 우리 장사 씨름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성석을 유치를 했어요. 그 홍성석 2012년도에 14년도에 지금 요번에 세 번째 하는데 22일부터 27일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사 이제 예선제부터 체급별로 하는데 그 여자 씨름 대회까지 있어요. 여자 씨름까지. 그래서 볼만하니까 돈은 안 받아요. 그리고 은하면민이 오는 날도 정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좀 구경 삼아서 많이 오셔서 박수 쳐주시고 현장에서 그 박진감 넘치는 그 재능 그런 것 보시면서 좀 마음껏 웃는 이런 정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네. 많이 오신다면 따뜻한 물이라도 준비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포 신도시 조성되면서 거기에 이제 지금 대학이 안 오고 종합병원이 안 오고 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했는데 다행히 늦었지만은 지금 병원 온다는 건 중립자 암센터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11개 과목을 진료하는 종합병원이 생기게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2년도에는 그 종합병원이 문을 엽니다. 특히 우리가 반가운 거는 그 중에서 중립자 암센터는 이 중립자 암 치료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독일 기술인데 이거는 암세포만 죽입니다. 암세포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이 기술은 암세포만 다른 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이게 3기 넘은 사람들은 기력이 딸려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암세포만 공격이기 때문에 3기, 4기 된 사람도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 들어온 거는 이 병원을 유치해서 오는 사람이 서천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여기서 4기인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모시고 독일에 가서 1억을 들여서 고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반드시 우리 충청도에다가 이 기술을 접목한 암센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죽어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올 걸로 보고 그건 병상은 많지 않아요. 중입자 암 치료받는 건 5분만 세면 되죠. 5분 하루에. 그러니까 그러고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병상을 짓는 게 아니라 호텔을 져요. 호텔에 묵어가면서 이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대학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기술진 의료진들은 전부 자기들이 양성해서 쓰겠다는 이런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학 부지는 지금 충남대학교 지난번에 이제 협약을 해서 신문도 났었죠. 충남대학교가 참 말 그대로 충남대학인데 지금 대전에 있거든요. 옛날엔 대전 충남이 하나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충남대학교에 이제 총장을 비롯해서 거기 간부진들은
자기들이 와서 이제 말 그대로 충남대교다. 그런데 충남에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학과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 융복합 우리 대학원을 만들어서 여기 와서 한다는 이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단은 땅을 매입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희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활성화된다면 또 내포 신도에는 첨단 산업단지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털을 닫고 있는데 거기가 착오한다면 홍성은 이제 인구가 줄는 게 아니라 인구를 늘면서 충청남도의 중심은 물론이고 한화계권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실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른들도 뭐 야동 마을에서 편안히 사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홍성만큼은 이런 희망의 도시로 자꾸 커가고 있기 때문에 참 희망적이다 하는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건강에 좋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우리 위원장님 좀 도와주시고 군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불편을 느끼는 조그만 거는 돈 다 들여버렸어요. 한 번에. 군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이장님이나 분담 직원이 보고서 이건 해야 되겠다는 조그만 건 다 그냥 해결이 될 거예요. 일주일 내에 말씀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좀 큰 거, 위원장님하기 신경 껐다. 그런 것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이렇게 좀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야동마을 누구라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누가 말문을 제일 먼저 열으시려나? 지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들, 의원님들 저희 부락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금년도는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군수님을 뵙고 지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락은 홍성군에서 해발 2번째 높은 제기산을 등에다 두고 우시한 야동 부락입니다. 저희 부락에서는 남동 쪽으로 5km로 가면 광천 읍사무소가 광천이 있고 4.5km를 가면 은하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 부락에 버스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시정이 돼가지고 마중버스라는 그 교통관제비에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락은 갈 곳이 없어요. 많이 가봤자 5km 광천, 또 우리 면 소재지가 있는 은하면 따면서 4.5km를 가면은 소재지를 갑니다. 그 길을 가면은 딴 데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어디서 출발해서 저희 부락에 30분 전에 전화를 오는지는 몰라도 마을버스가 와서 지방도로 한 1km 내려가서 거기다 내려놓고 그냥 간답니다. 가면 저희 부락은 65세 노인수당을 받는 분이 43명이 살고 있어요. 또 60세 이상 노인이 43명을 더해서 60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이 교통에 대해서 상당한 참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마을버스가 어디서 출발을 하는지는 몰라도 30분 전에 전화를 하면 우리 부락에 와서 광천 아니면 은하만 데려다 주면 참 편리한 제도요. 더 이상 고마울 수가 없는데 가다 중간에 지방도에다 내려놓고 가면은 또 버스 오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노인 양반들이 춥고 더울 때 그 기다린다는 게 상당히 소모적인 얘기가 되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그 말씀드리는 관계는 광천을 가고 싶어서 마을소수를 부르면 광천을 모셔다 드리든지 또 면 소재지가 있는 행정기관을 가고 싶어서 부르면은 면 사무소까지를 태워다 준다든지 이런 제도당 제도당 장치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가다 말고 내려놓으면은 노인들이 상당히 그 시간과 여러 가지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마을버스는 뭐 저 자신도 다시 생긴 제도라 어떤 관계에서 대난 불러도 어디서 출발을 하는데 이거조차도 모르면서 이런 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군수님이 각별히 유의하셔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처음 도입하는 거라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좀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분 전에 콜을 해서 온다 했는데 이건 안 맞아요. 왜냐? 이 버스 한 대가 몇 개 마을을 이제 하거든요. 몇 개 마을을. 그런데 몇 개 마을에 똑같은 시간이면 그 버스가 어디를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버스 시간 마냥 시간표대로 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버스를 하는 건 왜냐하면 이게 홍주역이 이제 우리 이제 그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홍주역이 지금 어떤 국면에 접해 있느냐 하면은 지금 국가에서는 주 52시간 이상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 지금까지 홍주역에 붙어 있는 운전기사들은 8시간 근무를 하고 추가 수당을 받아서 한 250만 원, 300만 원 받아가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 주 52시간 하면 이게 150만 원이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발표하면서 홍주역에 오래 근무한 4사람이 이제 뭐 연금이니 뭐니 다 줄어들 테니까 퇴직 수당이 줄어드니까 4시 한꺼번에 퇴직을 했어요. 그럼 퇴직을 하면은 사업주는 2주 내에 퇴직 수당을 줘야 돼요. 더불어. 그러니까 그 지금 운영하는 이제 사장이 자기 사제 전부 담보대표가 돈을 넣어주고 애를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기사를 거부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도 적자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체적인 노선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여기 같은 야동 같은 데는 이제 저쪽 버스 타는 이제 소재지로 결정으로 다니는 버스는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버스가 동네에 들어와서 나간다는 것은 여러 동네를 합치면 그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마을 택시, 마을 버스로다가 이제 운영을 해서 거기까지 실어다 버스 타는 데까지. 그럼 그 시간을 맞춰서 이제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행해서 하는 동네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각 읍면별로 마을 택시면 마을 버스 들어가는 곳에 주민들과 시간표 맞춰서 그런 걸 짜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서로 의견 들어가면서. 그래야지 콜하는 건 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콜이라고 했다가 그거는 안 맞는다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시간표대로 다니는 거를 이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버스 나가는 시간 맞춰서 야동부라고 몇 시에 들어왔다, 몇 시에 나가면은 그 버스와 연결돼서 소재지도가 광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서 특히 더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길을 뚫어주면 전부 버스는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길 뚫으면. 또 버스가 일단 들어가면 사람을 타든 안 타든 횟수 늘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버스는 전부 적자입니다. 1년이면은 우리가 수십억씩 전부 물어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마을 버스와 마을 택시 제도를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이 되도록 이렇게 해드린다. 그래서 불편한 점을 이제 그렇게 추정해가면서 하면은 불편 안 느끼고 또 이제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그러시 말고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면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와 같이 상의를 해서 불편한 점 이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릴 테니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마중버스가 그렇게 버스처럼 시간 돼서 온다고 하면 제가 걸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마중 버스 한 대에 이제 은암 몇 개 마을을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버스 시간에 맞춰서 야동은 몇 시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오고 이런 버스 시간표만 그냥 똑같이 짜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네, 또 하실 말씀. 군수님 저기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불하게 아주 급한 사업이 한 대서까지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이 놓으실까 봐 조그만 사업이 2개만 쬐그만 건 면장님한테 조그만 거 아직 근데 면장님이 오시기는 좀 버거울 것 같고 네, 말씀하시죠. 군수님이 오시기는 지울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주위 해관 2층에 방수 처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누수가 돼서 벽면에 그 결면상도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좀 해주셔서 하는 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은 초당적으로 그 시설을 보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방수가 잘못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될 우려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밑에 옛날에 70년대에 우리가 건설한 신축한 옛날 구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관을 다시 신축을 하고 이사를 온 다음에 창고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창고도 생명을 다 했어요. 벽도 그렇고 거기에도 지붕도 다 무너졌고 창고로서도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좀 크진 않아도 한 20평에서 30평 정도 해서 좀 창고로 쓸 수 있는 건축을 좀 해주고 이렇게 군수님이 아주 만만하게 그런 사업을 제가 맞춰서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하시고 선물 그렇게만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큰 것도 더 많은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질 때 스가부 지분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새요 전부 스가부 지분. 그리고 스가부 지붕에 올라가 보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건설 기술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설계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거든. 스가부 지붕 지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게 저 위에 판판하게 하려 판판하게 한다는 게 넓으니까 판판한 게 아니라 왜 이래 물을 고이게 만들어 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구배를 두어서 물이 쪽쪽 빠지게 하면 안 될 거 아니냐. 예? 시공할 때. 근데 그렇게 얘기 누구는 않더라고. 그 새야 새로우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걸 우리 군청도 그게 이제 스가부 아닙니까? 별집 따위도 새요. 얼마 지나면 또 새고. 그래서 여기는 한다면은 그래서 그 지붕 같은 걸 하면은 예? 그렇게 하면은 돈도 덜 들고 다시는 새지 않을 테고 그러면서 여기 태양광 하셨나? 안 했습니다. 예, 거기다 태양광도 해놓으면 전기도 이제 자체적으로 때문에 이 비용 덜 들어가면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회관 새로 지으면 사실은 부회관 같은 건 그때 헐어버리 하는데 그냥 와서 아주 흉물이에요, 흉물. 예, 흉물. 그래서 동네가 쾌적하려면은 빈집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빈집 정리 같은 거는 주인이 허락만 하면 우리가 전부 돈 지원해서 전부 치잖아요. 또 스레트 같은 거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주인만 허락하면 우리 예산 들여서 다 환경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리돼야 동네가 좀 깔끔하지. 그 무너져가는 거 그냥 있어가지고는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그냥 회관하던 거 그냥 고치도 안 풀다 보니까 이제 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아주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걸 참고로 하는데 돈이 덜 들 거냐 아주 싹 헐어버리고 시원대식 참고를 해야 하는 거는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이 가서 보고 한 달 할 테니까 나올 때 이장님이 안내를 좀 잘 해주세요. 네. 아이 부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군수 되기 전에 오고 내가 안 왔나 여기 몇 번 왔는데 모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까 뭐 면장님 말씀이 무슨 뭐 100년이 넘도록 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삼선을 하기 때문에 회관은 안 가본 데 없이 다 갔었죠. 다 갔었는데 군수로서 공식 방문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가능하면은 주민들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가깝게 소리를 듣고 좀 해결해 주라는 생각인데 또 군수 일하다 보면요 동네 나갈 시간이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일은 난 제가 그 전에 담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가 군수가 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표달라고 오는 거지 되고 나면 여러분들 찾아뵐 시간 없을 겁니다. 전 일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전국에서 뭐 어떤 가는 행정을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러분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맨날 동네나 쫓아다니고 뭐 평가하면 꼬드레기 하고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 은하 공무원들이면 서로 가고 싶어서 근무할 수 있는 이 은하면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예, 그래서 공무원 선호도가 첫 번 어디 갈래 하면 은하면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러면 은하면 발전할 겁니다. 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은하면에 사실은 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옛날에 왜 세부대 단지라고 만들었던 곳 있죠. 그 포항에 거기 은하 땅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코롱 단지 왔던 데도 은하 땅이고 그게 다 이제 부도나가고 전부 문 닫았는데 거기에 새로 이제 그 이쪽 세부대 단지에 있던 데는 우리 홍성군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제 친환경 농업 이제 특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 하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198억을 따왔는데 거기를 지금 이제 그렇게 흉물스럽게 놓는 게 아니고 그동안은 거기가 이제 필요 없어서 팔으려고 했더니 팔리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허라고 그런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친환경 급식 단지를 했는데 지금 거부방을 썼는데 너무 좁아요. 자꾸 급식은 고등학교까지 좀 무상급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급식센터를 넓혀서 짓고 그러면서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단지, 교육단지, 그 다음에 물류단지까지 거기다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포롱단지가 부도나고 갔는데 거기에 새로운 업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 내면은 뭔가 새롭게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옛날에 참 그 떠나고 그래서 굉장히 참 허전하던 마음들이 다시 채워질
이런 기회가 왔다 해서 저희들도 같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은하면민들이 좀 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동네 사는 정동국입니다. 네, 군저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마을 찾아주셔서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농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작년에도 농사를 애쓰게 지어놨는데 이 멧돼지가 농밭을 아주 너무 해쳐가지고서 그 가을 돼서 농사를 지으니까 아주 너무 헛달감을 느껴서 그 듣자니 그 멧돼지를 그 생포하는 기구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교수님께서 그것 좀 저희 마을에 좀 설치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국 씨가 말씀하신 건 그 멧돼지가 말이에요. 너무 번성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살포기를 공급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서 하는 게 홍성 굴레에 이제 포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포획단을 만들어가지고 잡는 대로 멧돼지나 고라니냐 뭐 유해 조수 다 하니까 잡으면은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합니다. 요번 같은 경우도 신문지상 보셔서 알 테지만은 지금 전방 지역에 멧돼지에서 돼지 열병균이 이제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전방 지역에서 잡는 멧돼지에서 돼지 열병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가 여기까지 이제 번지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홍성군에서도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돼지를 잡았습니다. 홍성군에서 한 200마리 잡았어요. 멧돼지를. 네? 그러는데 여기는 다행히 그런 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긴장을 하고 돼지 잡으면 우선 혈청 검사에서 검사 요구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었다. 요거 이 돼지가 보통 약이 아니에요. 돼지가 굉장히 미련한 것 같지만 영리합니다.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은폐하지 않은 돼지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타났는데 쏴서는 절대 못 잡습니다. 가만히 숨어 있다가 나오면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돼지 잡는 포수들은 목이 뜯기고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상을 주니까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산 밑이기 때문에 더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멧돼지 잡는 기구 같은 것도 저희가 무얼 하면은 그 효과가 있나 이런 거에서 포수들은 전부 지역을 이제 분담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멧돼지 피해가 있다고 신고를 하시면은 우리가 은하면은 은하 담당은 그 포수들한테 연락을 해줘요. 어느 동네가 이거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지켜 있다가 이제 잡아요. 그러니까 그거 겸해서 예? 본인들이 그런 덫을 놓을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아니면은 포수들이 잡는 걸로 겸해서 하는 걸로 이게 뭘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 저희가 한번 그 아마 전문가들은 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멧돼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건 저도 구제 단원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황문과에 나와서 그때 그 자료가 나왔었습니다만 포상비 나간 것이 285마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5마리 분이 남았다고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290마리는 이제 다 소진됐으니까 됐다고 봐야 되고, 포상비가 나오기 전에는 10만 원씩 나왔었잖아요. 5만 원 나오다 10만 원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잡은 것도 그 전에 5만 원, 10만 원짜리 잡은 것도 수천 마리수가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네. 근데 되게 번식력이 강해.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빠진다고 300마리나 이렇게 소액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포상비를 타기 위한 그 절차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사진 찍어야지 현지에서 사진 오고 안 맞으면 또 안 맞는다고 돈을 준다 안 준다 어떤 때 참 군수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떤 때 자존 상할 때 많아요. 군수님 말씀대로 참 목이 띠껴가면서 밤새 잡아갖고 잡았다고 그러면 뭐 사진이 틀린다 위치가 틀린다 소리가 맞는다 안 맞는다 진짜 어떤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좀 간주하에서 또한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물로 가지고 가는데 그 뭐 위치가 사진 찍었는데 위치가 맞네 안 맞네 돈을 주네 안 주네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도도 건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정동국 씨 말씀하시는 멧돼지 꼭 잡으셔. 이장님. 못 잡요. 왜? 지난 여름에 여기 해관 앞에 멧돼지가 3마리가 나와서 이장님이 총가진 분 3분이 와가지고 연락해서 불황민에 전부 나와서 논에서 돌아다니다 못 잡고 그냥 놓쳐있어요. 멧돼지 상당히 약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약어서 숨어있다 아니면 못 잡는다니까. 나는 멧돼지가 사람 보면 그냥 바깥에 딱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논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렇게 못 잡아요. 아니 그리고 산길 같은 데 혼자 있으면 대들어요. 큰일 나. 이제 군수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정동국 씨가 말씀하신 것은 그때는 배가 막 눈에 이제 누렇게 익어갈 때고 그때는 지들도 아마 포수가 아니라 별사람도 잡기 어려워요. 이제 그때 잡는 방법은 멧돼지 잡는 틀을 놔서 잡는 방법밖에 없고 틀이 많이 있어요 그게. 네, 그게 우리 군에서도 신법적으로 올해 지원해요. 저도 어쨌든 그거 보느라고 유튜브 보고 밤새 그게 한 군데서 나오는 것도 수십 군데서 이게 렌트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인데 저도 어쨌든 3시더라 그거 보느라고 참 늦게 잤습니다만은 그거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렸어요. 구입해서 다수의 그 보고 퍼는 거로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광천, 과연, 홍성군 그게 몇 개나 해서 아 작년에도 몇 개 했고요. 금년에도 예산했어요. 하여튼 한 저도 얘기는 번이 전 동네 들었습니다만 못해도 우선 산밑이 동네부터 해서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야죠. 아니 지금 동네 저기 군수님이 그것만 한 서너 개만 해주면 있는 데다 잡고 돼요. 잘 잡해. 올 가을에 벼타작하고 이 동네에서 잡은 게 지가 10개 잡았어요. 10마리. 그러면 공부 잘했잖아요. 그럼 여기 건 거짓말 잡았네. 굉장히 많이 네, 번식력이 높고 내가 산밭을 지는데 한번 남은 여러 마리. 아 발자국 이렇게 해서 크다는 땅을 뒤졌는데 곡도가라고 구경을 못해요. 다 뒤지고 번식력이 강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옛날에 멧돼지 걱정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래요. 야생조수 보호라는 차원에서 아무나 붙잡게 하니까 자꾸 번식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멧돼지 너구리 고라니 같은 거 그게 아주 곡독은 안 남겨. 고라니도 그 번식을 엄청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꼭다리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장님이 이제 그 조수 포획단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 굉장히 애써요. 굉장히 애쓰시는데 일단 그 틀도 좀 놓고 잡는 것도 저렴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여러분들 농사진 거 그냥 망치지 않게 노력을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슬개완점 이장님이 하신 것 좀 해주시고 우리 이장님이 마을을 위해서 충정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충정심을 갖고 일을 여간 잘하고 계세요. 군수님 문 밖에 나가보세요. 군수님 옛날에
군청에 근무하실 때 갈갈이치라고 일 때도 그때는 지원해 주시오. 저희 부락은 갈갈이 쳐는 게 99% 쳐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장님의 역할을 위해서 국가에 충성을 하고 이렇게 사는 전형적인 동네가 거짓말하면 안 아니 되니까 그럼 나가보시죠.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국가나 구비장에서도 농사 짓는데 갈갈이를 하라는 거는 여러분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눈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익하니까 이장님이 하라면 좀 하시는 거 아니야. 네? 그러는 거지. 그거에서 뭐 돈이라 돈 내는 거 있나 없지. 옛날에는 아내가 군에서 지원까지 해줬대. 네, 유일 때 지원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농사 짓는 거 옛날다 생각하면은 지금 옷자리에서부터 옷자리 옛날에 옷자리 하려면 다 전부 황토 파다가 집에서 그거 전부 얻은 거 다 지원해줘요. 다. 소독약서부터 농약서부터 다 지원하는 거지. 근데 지금 농사짓기 사실은 편한 거예요. 다 해주지. 예,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좋지 옛날이 좋았나. 그렇잖아요? 다 지금. 그래서 점점 하여튼 이제 더구나 이제 노령화 되시기 때문에 군에서는 더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은 농촌을 그래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을 지금보다 좀 편하게 해드릴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불편한 거 있어 혼자 꿍꿍하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이 계속 어디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장님 통해서 면장님한테 이야기해보면 면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이제 군에 또 건의를 하면은 저희가 또 조치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불편한 점은 해결하면서 하셔야지 뭐.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정태봉이라고 합니다. 예? 정태봉입니다. 예, 예, 예. 먼저 한 4년 전에 성당에서 뵀을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변화가 없으신 것 같아서 건강한 그 모습에 저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군수님 오신다고 얘기 듣기는 2시라고 해서 20분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벌써 들어오니까 지금 좌담회가 시작돼서 사전에 무슨 말씀들을 나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고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 군 의원님들이 다 와 계시다니까 저는 우리 마을뿐만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냄새 문제입니다. 돼지소의 냄새. 군수님이 아까 그 병원을 유치하는 것 등등 복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원이 생기는 것보다는 병이 발생 안 하면 더 좋겠죠. 농촌에서 우리가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곧 그 돼지 같은 경우는 몸에서 나오는 그 분진을 그 강제 순환을 시켜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처음에 올 때 저희가 제 고향에 돌아온 게 한 6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올 때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창문을 열고 다녔는데 차를 끌고 다녀도 지금은 열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가 가축수가 가장 많고 또 그 중에 홍성군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또 은하면이 가장 많은 걸로 뭐 한 50만 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다 보면은 그 냄새 나는 거는 참을 수 있다 그래도 거기서 생기는 분진은 곧 그 미세먼지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건의드리고 더구나 군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문제는 좀 확실하게 해서 그분들이 몇 분이나 우리 계셔서 우리 홍성군에 기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도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동기의 그 육식을 우리 홍성군에서 다 대준다. 이런 자부심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문제들을 그분들도 함께 살고 돼지, 소, 가축도 함께 살고 우리도 함께 사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올 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수건을 하나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비닐을 좀 쌓아놨는데 오늘은 제가 그런 기회가 아닌 것 같아 생각했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저 밖에다 빨래 널어놓은 거거든요. 그 맡아보면은 도대체가 이건 뭐 썩은 냄새라도 맡을 수가 없어요. 꼭 뭐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걸 하나 가지고 나중에 가서 군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도 싶고 맞게 해드리고도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친환경 친환 농산물 뭐 이런 거가 근본적으로 그게 사라지지 않고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함께 다 잘 사는 방법을 안 되면은 의원님들 계시니까 집진 장치를 해주든지 지금은 조그만 그 톱밥을 만드는데도 집진 장치가 다 돼 있어요. 밖으로 안 나가게 그런 거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지금 어디입니까 기술센터인가요? 그 EM을 해줘서 그 상당히 효과를 보는데 그건 충분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이게 부분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그거예요. 지금 옛날부터 이제 옛날 축산이라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동네에서 그냥 집 옆에다 해도 먹고 사는 거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꾸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참는 게 이제 한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거예요. 군의 방침은 예산을 투자하고 본인도 노력하고 해서 이웃집 사람한테 피해주는 축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파리가 생긴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건 피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축산하는 사람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웃한테 피해주지 않게 해야 되는 친환경 축산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목표예요. 그런데 이게 하도 오래전부터 대규모 하는 집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규모 옛날 있던 축사 이런 게 또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없애야 해서 지금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기술센터에서 해서 뭐 미생물도 공급을 하고 미생물도 거기서 공급하는 거 갖다가 EM순위 갖다가 돼지 물먹이는 연결해서 먹고 분뇨 싸놓은 데다 뿌리고 그럼 파리도 안 생기고 냄새도 그렇게 안 나요. 근데 이거 자체들을 안 먹는 거예요. 자체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막 코가 썩는다고 해도 환경부에서 나온 기계를 갖다 대면은 전부 기준치 이하라고 나오니 강제성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환경부한테 이거 있으나마나다 이거 강화해야지. 사람 숨 막혀 죽는다고 하니 맨날 재면은 기준치 이하라고 이놈의 기계가 뭐가 필요한 거냐 말이야. 그리고 알지만 이 냄새나는 게 말이에요. 이게 저기압인 날은 어디에 축사가 있는지 모르게 우리 홍성 읍내에나 집이 있는데 거기도 냄새가 나와. 거기도. 근데 이게 축산을 하는 사람은 이게 돈 냄새지. 그렇지만 딴 사람은 진짜 욕해서 못해. 저는 이 소리 하면 이게 한가만이 어떻게 없애 뜯는 거고 이게 예?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서 보강을 하고 지금 새로 지는 축사들은 아주 이제 무창으로 다 첨부해서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게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구는 축사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 지금 법에 경지정년 우량농지에도 이게 축사를 허가해 주도록 이것도 농사다 해가지고 이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홍성구는 작년 말까지는 그래도 소규모 하는 거를 전부 허가를 해줬다가 올부터는 이제 강화해가지고 논에는 경지정년 우량농지에는 더 이상 이제 못 짓는다.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제 축사에 이제 분뇨가 쌓이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처리하는 시설이 이제 지금 현대식으로 하면은 그런 걸 갖다가 쪄서 바이오 가스를 만들고 가스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분뇨 찌꺼기는 비료 만들고 이제 분뇨는 숙성시켜서 논밭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는 축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몇 번씩 뿌려도 남는 거, 몇 번씩 뿌려도. 그렇지 않으면 투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협을 시켜서 300억을 그 처리시설 만드는 걸 확보를 해놨는데, 축산이 여기도 몇 군데가 이제 집단대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그 동네에다 갖다 하면 즉시 긁어내고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안 생길 텐데, 내가 축사는 하지만 그 시설은 우리 동네에 하지 말라는 게 전부. 그럼 어디다 해요? 그걸. 축사하는 동네에다 해야지. 그래서 난 중앙대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게 크게 하려면 서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소규모로 해가지고 동네마다 축산 단지에 하나씩 만들면 거기서 지으려면 식구댕이라고 오염되지도 않고 괜찮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로 좀 소규모로 해서 동네마다 그런 시설을 해서 한다면은 하기 싫고 돌아다니는 놈이 그 싫어하는 게 싫다고 하는 거거든. 그 이런 걸 하자고 자꾸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축산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안 해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제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에서 죽는다 해서 약제를 이거를 한번 시험적으로 해봐야 거저주는 거니까. 그래서 잘 되면 이걸 써서 앞으로 잡자. 일주일이 가면 그 끌어도 안 보고 그냥 놔뒀어. 끌어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축산인들도 이게 이제 양동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서로가 참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군에서 강제적으로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마음을 움직여서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그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소독하고 방역하고 하는 돈이.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일본 같은 나라는 돼지는 안 먹이잖아요. 차라리 맨날 소독하고 방역하고 하는 돈이 가서 사다 먹자. 그럼 환경은 깨끗해질 거 아니냐. 저는 그 홍성군 같은데 그렇게 쓰면 좋겠어요. 지금 축산 그만하고, 예, 그런 거 리버들링 해서 딴 공장, 뭐 가공 공장 같은 거 만들고 돼지는 홍성군을 사다 먹자. 도움이만 된다면 그러고 싶어요. 진짜 아주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주 옳은 말씀해 주시고 어디 가나 그 말씀하시는데 군수 답변은 맨날 그 소리라고 하는데 맨날 그 소리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느냐. 이게 방법이. 예. 군수님이 방법 좀 하나 써주세요. 아니 말씀 들으러 왔다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이게 축산이 옛날에는 축산 농가라해서 농가 짓기 위해서 소대를 내서 거름을 하기 위해서 소대를 내고 농가 부업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전부 축산하는 사람이 본업으로 돼 있어요. 기업이죠, 기업. 네, 기업이 됐지요. 그러면 이게 소외되는 얘기가 뭐냐면, 굴러온 돌이 백인 돌 뺀다고 외지에서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대기업을 해서 허가를 해갖고 남의 동네에 와서 오염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당히 비하나요. 정말 약올로요. 이불악 주민이 살기 먹고 위해서 이불악 주민이 한다면, 이불악에서 태어나서 이불악을 지키는 사람이 한다면 그래도 덜한데, 돈 많은 뭐 법과 제도가 있어서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으나 몰라도 군수님이 인허가 사항 할 때 부서에 허가 공무원을 데려다 놓고, 첫째는 그 동네 이장한테 여기다 이 축사를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합의를 해갖고는 허가를 해줘라. 이런 제도상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조례에 이게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문제는 그 동네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동네 땅 가진 사람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겨. 예? 외지 사람이 그런 거 한다고 안 팔아야지. 돈 더 든다고 다 파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대모하면 어떻게 해요? 예? 팔지 말으면 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파는 사람이야 여부고만 갈 것이. 아니 여부고만이 아니라 그거는 동네 사람 주건 말건 말이요. 내가 돈을 더 든다는 게 그냥 팔아버리니까 그런 거요. 예? 그래서 지금 막 모든 게 그래. 뭐 쓰레기장 하든지 뭐지. 그러고는 돈 더 든다고 무조건 파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거 문제되는 동네는 주민들이 동네에서 그 돈으로 그 알배기를 그 동네에서 이거 살 테니 우리 동네한테 팔아라.
얼마나 받았나 싫다는겨. 동네에서 째껴나는 애한테도 그걸 팔아야지. 이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지 사람이 와서 땅 살 땐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축사하면 안 팔어. 이렇게 해야지. 지금 태양광하고 축사하고 두 가지가 그것 똑같아요. 때문에 저 죽것이요. 그리고 동네에서 다 일려져 놓고 군청 앞에 와서 맨날 군수 물러가라는 게 군수 물러가면 이게 해결되나? 하여튼 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외지 사람만 땅을 산다. 땅을 넓게 산다? 뭐 하려고 그러느냐. 물어서 축사하면 안 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넘어가는 사람들. 근데 와서 데모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사장을 불렀지. 저렇게 데모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띠는 뚫고 하지만 저기서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우리 오락에서 한 거예요. 이런다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군수 물러가라는 거지 계속. 군수 보가지는 별거 아니고 그냥 또 떨어졌다 붙었다. 아니 군수님, 저희들이 군수님 물러가라고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 안 해요. 하여튼 군수님 그만하시죠. 네. 아니 군수님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 있는 양반도 간절히 앉아갖고 다 알고. 한 사람 같지 않니? 이렇게 딱 뻗었다 오므렸다 야단을 군수님 앞에 어떻게 다르고. 무슨 하고 있지. 장시간 고생하셨고. 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다 하셨죠? 네. 버스 얘기도 아까 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서 군수님과 대화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군수님과 우리 주위 기념 촬영 하실 거예요.